자, 이제 434쪽의 공무노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은, 원래 교원노조법이 시행된 시기가 99년도입니다. 99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교원이 아닌 공무원들은 한참 끌다가 06년도에 1월 28일인가에 시행이 됐어요. 한참 뒤에 시행된 거죠, 그죠? 공무노조법은. 교노조는 이제 그 당시 IMF에 대해서 그 노사장 간에 대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이제 확정했고요. 공무노조법은 원래는 뭐 안 해주려고 하다가 자꾸 이제 ILO 가거나 OECD 가게 되니까 놀리는 거예요. 사실 공무노동조합법이 없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대만과 우리나라 빼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고 하면은 아니 너네들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노조가 없을 수가 있어. 이건 국제 기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는데 여전히 정부 입장은 노조 싫어요, 이게. 공무노조도. 협상을 해야 되니까.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상당히 제약을 하게 됩니다. 훨씬 더, 교노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8년 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노조가 하는 것들을. 봤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불리하네.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더 제약하자, 이렇게 해서 제약하는 내용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제약하는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주 크게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 옛날부터 이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상권을 다 허용했습니다. 이게 단결, 단체 교섭 상태 등을 다 허용해요. 노동상권 다 가능.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은 과거에 일반 노동조합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법률로 노동운동을 제약했습니다. 법률로. 자, 지금 이 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신 노조의 최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가능합니다. 파업도 가능해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는 얘기가 그냥 그 육체 노동에 가까운 그런 노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만드는 거 허용해야지라고 해서 허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신 노조 빼고는 없어요, 거의. 지금 옛날에 뭐 철도청 산하 이런 경우. 철도청이 지금 철도청이 아니죠, 그죠?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철도 공사로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빠져나갔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데가 그냥 최신 노조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노조를 빼고로서는 법률로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금지해 오다가 2000년도 1월 28일자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만들 때 상당히 제약하는 형태로 이걸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4쪽에 3번 나와있죠, 그죠? 다만 이 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건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 노조법을 적용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 공무원은 교원 노조법을 적용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 부분들은 빼고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인 거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 거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립단위. 굳이 구분하게 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 이렇게 단위를 정해놓고 입법부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들 국회, 그러니까 435쪽에 1번 국회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회 노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 노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노조, 선관위는 사법부가 아니지만 그냥 선관위 노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행정부 노조 이렇게.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특별시 노조, 광역시 노조, 특별자치 노조, 어떤 도노조, 특별자치 노조, 어떤 시노조, 어떤 군노조, 어떤 자치구 노조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교육자체, 교육청이죠, 교육청. 이제 교육청. 그래, 교육청은 특별시 교육청, 광역시 교육청, 특별자치시 교육청 노조, 어떤 도교육청 노조, 특별자치도, 제주도 교육청 노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노조 만드는 것들을 이제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설립신고는 어디에 될까? 설립신고는 노동부 장관이 해야 돼요. 역시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신고 해야 된다. 이해하시고. 그럼 이 노조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가입 범위는 6급이야. 기본적으로 6급이야. 5급 이상은 가입이 안 됩니다. 6급 이상은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6급 이상은 가입할 수 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6급이 하면은 모든 근로 공무원이 가입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거 아니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6급이 하나 안 된다. 6급 이상은, 아니 5급 이상 안 된다. 하지만 6급이 하나 가입 가능한데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가입 안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436조 나옵니다. 436조. 누군가 하면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자체를 지방에 가시면은 6급의 뭐 계장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안에서 지휘 감독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6급이 안 돼, 가입 안 되는 거냐? 이런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인사보수. 일종의 사용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교정수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4번, 노동관계 조정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되겠죠, 그죠? 이런 분들은 좀 업무 특성상, 노조 가입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막고 있어요. 자, 즉 6급이라고 하더라도 맡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옆에 보시면은 436쪽에 옆에 8번, 9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8번, 9번 문제. 자, 됐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그 다음에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이 됐습니다. 그때는 언제까지 조합원장이 유리한가 하면 중노위에 만약에 부담노동에 대해서 구체시정을 얘기하게 되면 중노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 노동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거죠. 노조 전임자 똑같습니다. 임용권자 동의 받습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교원노조는 휴직명을 받은 것으로 봤죠. 그죠? 여기서는 휴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보수지급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또 승급이나 그 밖의 신분상 불리한 처우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교원노조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를 시켜놨어요. 뭘 추가했냐면 공무원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수많은 의무들이 있거든요. 뭐 성실 의무, 명예훼손 금지 의무, 뭐 직장에 따라 금지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조활동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무원의 의무는 반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의무는 지켜라 이런 의무들을 추가시켜놨습니다.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거죠. 양가를 1번 공무원은 다른 노조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공무원 의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무 반하지 않게 노조 활동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거죠. 정치활동 금지합니다. 양가리 2번 정치활동.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그 정치활동에서는 안 됩니다. 자, 437쪽에 이제 단체 교섭 및 단체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교섭의 담당자는 노조는 대표자가 되고요. 노조는 대표자. 사측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부 교섭 대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 교섭 대표. 다 다르겠죠, 그죠? 국회다 그러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국회는 사무총장이 나옵니다. 국회는 사무총장, 법원은 행정처장이 나오고요. 헌재는 사무처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자체는 시장이 나옵니다. 구청장이 나옵니다. 도지사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국회는 사무총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특별시장이다. 여기는 뭐 교육청이다. 교육감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부 교섭 대표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위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공동으로 여기 뭐 이제 행정부가 있으면 행정부 장관과 다른 사람이 함께 교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번이죠, 그죠? 다른 정부 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혹은 다른 정부 교섭대표에게 위임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해줘 이런 식으로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뭐 국회 건데 뭐 당신이 행정부 장관이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이게 위임 조항이 대내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대내 위임이 넓게 인정돼요. 공무원 노조는 안 되게요. 그런데 교원 노조는 넓게 위임을, 사측은 넓게 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정부 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원래는 행정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경찰청장에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청장에게. 그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한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 백색을 위임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교섭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만약에 그 행정부가 있으면은 이 행정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이 경찰청장은 또 그 안에 있는 경무국장한테 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공무노조는 그게 안 되는 구조가 막아 있고 노조의 상대방인 사용자들은 넓게 위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위임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정부 교섭 대표는 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교섭 대상을요, 약간 세분화시켰어요. 아까는 교노조 입장에서는 정책사항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그죠? 많기 때문에 아예 공무노조법에서는 정책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막아놨습니다, 이게. 그게 두 번째죠. 자, 국가나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막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상 교섭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항은 교섭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 그 공무원들 인사 전보 문제 좀 협상합시다 했더니 인사 전보 문제는 이게 임용권 행사입니다. 이거는 교섭사항이 아닙니다. 막기 위해서 지금 아주 처음부터 막아둔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38쪽 볼게요. 438쪽. 교섭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 독특하게요. 이런 겁니다. 교섭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부교섭대표가 이미 공무노조는 복수노조가 돼 있거든요. 복수노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사실을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도 참여할게요.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복수노조가 신청을 했다. 민간노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섭상고 단일화 절차를 거쳐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 제도가 없어요. 없으니까 상고 단일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고 단일화해서 가지고 오세요. 요구하게 되면 상고 단일화 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간노조는 그게 안 되고 그런 구조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단일화 해야 되고 안 되면은 과반수에게 교섭권을 주고 그것도 안 되면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이런 구조인데 공무노조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단일화 절차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일단 단일화해서 가지고 오세요 요구하고 단일화가 안 되면은 그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게 좀 질질 끌 수 있는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이념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창구 단일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합의 안 되면은 계속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그 빌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조항 중에 하나예요. 효력 똑같습니다. 법령 조례 예산 단협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노조에서도 법령 조례 예산과 관련된 것들은 단협 효력을 부정했죠, 그죠? 똑같아요. 단협 효력을 부정합니다. 부정했으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쟁의행위, 일체 쟁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과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은 한쪽이나 양쪽이 역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조정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 교노조는 며칠이었습니까? 30일. 공무원은요? 30일인데 더하기 30일이에요. 합의하면은 3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노조는 30일, 공무노조는 30일 더하기 30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40쪽에 중재. 중재는 비교하세요, 그냥. 교노조와 공무노조 비교하시면서. 공무노조는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중재 해부를 직권으로 결정한 경우, 전원회의에서. 자, 이 경우에 중재를 개시합니다. 교원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조정과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아까 교원노조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몇 명이었죠? 3명. 여기서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합니다. 몇 명이죠? 7명에게서는. 그래서 7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동일합니다. 이제 사적 조정 중재 허용되지 않고요. 유니온 수업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6번 다른 법률과 관계 읽어볼게요. 다른 법률과 관계. 원래 공무원 내부에서는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대한 법이 있어요. 직장협의회가 있다라고 해서 공무노조 방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공무노조가 있다라고 해서 직장협의회 방해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법은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이니까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444쪽에 오셔가지고 5번 문제, 작년도 문제죠. 444쪽에 5번 문제 풀어보고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맞죠? 아까 뭐라고 했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일반 노조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현재 최신 노조가 거의 유효해요. 자, 2번. 공무원 노조는 정치활동에서는 안 된다. 맞아요? 정치활동에서는 안 됩니다. 3번.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그죠? 막아놨죠.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요 노동자, 요 공무원들은 막아둔 그런 법이 있었어요. 4번 노조가 둘 이상이다. 그때는 창구 단일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면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어요. 자, 5번 법령 조례 예산인 경우에는 단협 효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예.